저는 카이스트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했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거의 20년 넘게 있었다가 한 2년 전에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계회사로 옮겼습니다. 저는 얘기 시작을 좀 요거 가지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류학자 이안 모리스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쓴 책이 왜 서양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동양이나 중국이 지배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개량화한 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고, 군대를 막 갖췄고, 도시화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개량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구하고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려보니 만 한 4,000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가축을 키우고 이때부터 인류 시작으로 봤을 때 거의 10,000년 이상을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런 게 언젠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와트가 증기관을 발명했던 1775년 요 근방이 이런 변곡점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요 짧은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 한 250년도 지났죠. 갑자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이런 게 현상이 우리 IT 업계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제 한 1960년대 그 인텔 쪽에서 그 무어라는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논문을 쓴 게 18개월마다 그 칩의 집적도는 2배로 올라가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진다는 무어 법칙이 지금도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18개월마다 하는 게. 미국에서 이 IT를 산업의 하나의 그 분류로 따지기 시작한 게 58년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58년부터 18개월마다 2배씩 하면은 2006년 정도 되면은 32번 정도가 이렇게 횟수가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31승 정도로 집적도가 올라간 거고, 이제 그때까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컴퓨터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이 옛날에 그 클레이 같은 컴퓨터보다도 성능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상황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주위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앞서 잠깐 나온 무인 주행차가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바뀔 거고, 그런 바뀌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개인 대상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는 기업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얘기했던 IT뿐만 아니라 이제 OT라는 용어들을 예전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요즘 OT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인베디드 쪽이라든지 아까 제조 얘기하면서 나왔던 PLC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들이 예전에는 다른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있고, 이거 제가 DT라고 썼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 빅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좀 용어로 TTT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조 영역에서도 새로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제 나름대로 규모에 대한 비교인데, 사실은 규모 비교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은 삼성전자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플을 하드웨어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둘 다가 실제로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냐는 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만큼 있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야지 이 제조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두산중공업 회사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사실 물어보면은 두산중공업이 뭐 하는지는 사실 다들 잘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물어보면 아마 반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희는 발전소를 하는 회사거든요.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이나 보일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한 건물 10층이 넘는 큰 우리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게 아니라 한 건물 10층이 넘는 이런 크기의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공업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는 GE 얘기를 좀 몇 페이지 해드릴 건데, 이제 GE는 한 2010년 정도 근방에 이제 GE가 얘기한 건데,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셜 인터넷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이제 산업계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소셜보다 훨씬 더 돈을 만들 수 있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GE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는 이제 GE의 빅픽처였거든요.
그러니까 GE가 뭐 이런 터빈도 만들고 비행기 엔진이죠. 뭐 의료기기도 만들고 다양한 큰 제조회사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그 기계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시 고객을 재창출하자라는 게 사실은 GE의 그 인더스트리 인터넷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이었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4, 5년에 걸쳐서 GE가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뭐 프리딕스라고 이제 아마 내가 다음 달쯤에 아마 공식적인 어나운스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프리딕스는 피보탈이라는 회사의 그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거고, 피보탈은 이제 크라우드 파운더리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GE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E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에비에이션 영역도 있고, 뭐 에너지 쪽도 있고, 헬스케어, 뭐 오일 앤 가스, 파워 앤 워터, 뭐 로코모티브 앤 트랜스포트 이런 쪽에 GE가 하드웨어도 만들었지만은 GE가 소프트웨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 하고 있었던 거를 GE 내부적으로 플랫폼을 통일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공통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미 해서 이제 일부 사례들을 만들었고 아마 다음 달 컨퍼런스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GE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들이 파트너들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이라는 거를 그 OMG 밑에다가 만들어서 오브젝트 쪽 하는 그쪽 컨소시엄 안에다가 GE가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많은 파트너를 이제 참여시키고 있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면 에비에이션에 관련된 고객들하고 에비에이션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을 자기네 프리딕스 플랫폼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하자. 뭐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지금 이제 자동차나 조선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GE가 그렇게 뭐 그냥 그림만 그리고 이게 뭐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 인터넷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자료는 올 1월 달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쓴 글인데, 빌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인사이드 GE에서 요 타이틀이 요 페이퍼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GE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아 이렇게 한구나라고 적은 건데, 기본적으로 조직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소프트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소프트 센터의 장도 이 시스코에 있는 뭐 사람을 데려왔고, 제가 이제 한 여기를 두세 번 갔습니다. 2년 사이에 저도 이제 이 소프트 센터를 벤치마킹하러 거기에 가보면은 다양한 IT 회사들에서 이렇게 뭐 SAP에서도 와 있고, 뭐 오라클에서도 와 있고, 다양한 IT 회사의 사람들을 뽑아서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GE 본사가 뉴욕에 있는데 여기는 그 실리콘밸리에다 만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샌나몬이라고 조금 싸요. 요즘은 많이 거기도 발달됐던데, 근데 저 위에 오클랜드에서 내려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인력들을 많이 해서 뭐 건물도 전혀 다르게, GE가 보통 여기 가보시면은 GE는 글로벌하게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뭐 전화기부터 똑같이 쓰는데 요 소프트 센터만 별도로 만들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건 플랫폼도 만들어서 GE 특화된 솔루션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큰 특징이 문화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웍스라고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뭐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확산하는 걸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GE가 예전에 식스시그마 하듯이 GE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웍스를 도입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 달에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쓴 얘기인데, 이거 잡지 타이틀입니다. GE나 GM이 이런 옛날 이 하드웨어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고 있다. 이제 결론은 IT 회사들이 이 제조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조 회사들이 IT로 변모를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어서 이 제조 영역을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G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역량이 뭐냐면 기계 쪽에서 기계 설계하는 게 핵심 역량이거든요. 피직스를 가지고, 이 피직스가 제일 핵심인데 피직스하고 어널리틱스를 결합해서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겠다라는 게 GE 제프 이멜 때 얘기고요. GM도 2012년에 한 1,400명, 뭐 우리 현대차 같이 그냥 IT 인력 정도가 있었는데, 이 페이퍼를 보면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2017년까지는 12,000명으로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늘려서 뭐 소프트웨어 회사로 GM도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쓴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 GM이나 GS를 보듯이 많은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들이 IT 회사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쪽은 G지만은 유럽 쪽엔 G맨스가 똑같이 G처럼 똑같은 걸 하고 있고요. 이제 G맨스는 이제 SAP의 하나 플랫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G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AP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가 아까 뭐 잠깐 나갔던 뭐 쿠카에 관련된 그 로봇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들을 그 플랫폼 위에 올려서 쿠카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이거를 아마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이런 회사처럼 저희들도 좀 변화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을 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석탄을 떼서 보일러로 떼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쳐다보니 뭐 이제 센서 부분 또는 이제 이런 큰 기계들을 돌리는 뭐 DCS라는 컨트롤 시스템 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리모트에서 모니터링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희가 초기에 기계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뀌기 전에 먼저 좀 준비를 할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 G가 갖고 있는 이제 빅피처하고 비슷한 그림을 저희가 그렸고요. 저희 이런 그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 이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있는 이 설계를 검증한다든지 뭐 또는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저희들이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강화하는 일,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보일러나 터빈 같은 저희 주기기라고 부르는데 주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뭐 주로 옵티마이저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그런 걸 운전하는 제어로직을 좀 표준화하는 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네이블러로서 이 기계회사 안에 소프트웨어 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그래서 여기 조인을 했고 현재는 한 20명 정도가 여기 소프트센터에 앉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간단하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필드에 있는 뭐 이런 타임 시리즈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 하드웨어에다 넣고 뭐 그걸 가지고 뭐 R로 분석하고 뭐 이런 비주얼라이즈 툴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들을 이제 작년 말에 완성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현장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뭐 앞서서도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로 이 기계들이 워낙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보통 뭐 몇천억 단위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가능하면 오랫동안 효율을 잘 낼 수 있게. 그래서 이 예측 진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이런 관련된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도 워낙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아널리시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치면은 나름대로 차별화된 걸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요 뒤에 붙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IT 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이게 어디서 그런 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이 기계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IT 회사들은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거든요. 제조 회사들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 회사들은 요건 잘하는데 요런 영역들이 없었는데 이제 제조 회사들이 이제 머리가 깨치면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뭐 소프트웨어력을 데려다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 옵티마이저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IT 테크놀로지에다가 보통 저희가 OEM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합쳐가지고 이를테면 뭐 성능을 올린다든지 뭐 저희 같은 용어로 뭐 언번드 카본이라고 이제 석탄을 떼면 가능하면은 이 안탄 석탄이 없어요.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한다든지 뭐 낙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IT 기술하고 이런 제조 기술을 합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